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이렇게 한정 후견인 제도를 실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2사례 정도만 간략하게 제가 좀 일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단도박 동기나 치료 동기가 매우 약했던 경우입니다. 가족의 사업체와 자산이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사업상의 문제가 너무 커져서 한정 후견인 제도를 활용한 사례였는데요. 당시 내담자분께서는 이런 법적인 제재 때문에 도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도박을 하지만 못할 뿐이고 심리적 상태나 생활 양식이 도박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변하려는 시도나 노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도박만 안 하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라냐 이런 태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온라인 게임에 상당히 몰두하고 계셨고요. 게임이 유일한 낙이다.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 난 살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치료와 회복적인 접근이었다기보다는요. 재산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2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매우 긍정적인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는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직접 한정 후견인 제도를 가족들에게 제안한 경우였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도박 문제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고 가족들이 또 여러 번 대리 변제를 했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재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던 그 시점에는 당사자가 도박을 끊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확고했고요.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도 분명한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지쳐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사자가 오히려 스스로에게 제약을 주기 위해서 한정 후견인 제도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제도를 이용하자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상담을 하는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요.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했고 가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력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신뢰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도 노력이라면 노력이고 연기라면 연기인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의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태도나 삶의 양식 자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한 사례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정 후견인 제도를 활용했을 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